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윤핵관들이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 주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싹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극우 집단과 같이 움직이면서 한동훈을 내쫓고 완전히 극우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버틴다.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조중동도 뭐 결국은 뭐 워낙 민심이 이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듯 하지만은 또 나오는 기사 보면은 역시 좀 하면서 이게 좀 느끼는 게 계속 이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거,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하는 거,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와 협조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뻔하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보니까 뭐 일면에 뭐 오늘 큼지막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재명의 시간과 헌재의 시간에 따라서 이제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거다. 결국 보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윤석열, 국힘, 한덕수 최대한 시간 끌어라.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탄핵 결정의 시간을 늦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그 전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어요. 2달,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의 그 2차 탄핵 소추안 내용은 굉장히 간결해요. 간단하고 명징하죠. 굉장히 간결해요. 내란죄만 국한을 시켰어요. 볼 게 없어요, 딱히. 그렇죠. 내란죄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이야기는 내년 1월 말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 지금 한 45일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이면 헌재가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이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준비 절차를 거쳐요. 절차.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다음에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온 의결서를 윤석열한테 보내가지고 답변서 달라라고 하고 다음에 내란죄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검토를 하고 그게 끝나면은 변론에 들어가거든요. 구도 공개 변론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에 자기가 직접 참여를 안 했어요. 변호인들이 나가가지고 변론했어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피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헌재 재판정에 안 나가고 변호인들이 나가가지고 이 변호를 해준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접 나와가지고 아마 뭐 증인들 막 불러내고 하면서 상당히 오래 끌려고 그럴 거다. 오래 끌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전략을 쓸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여론전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일단은 뭐 대국민 담화 마지막에 내놓은 뭐 사과 한마디 없었던 대통령의 입장문 자체가 이미 여론전을 공개 선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본인이 직접 하거나 생중계해달라고 이제 헌재에 부탁하겠다라는 그 요구의 배경에는 결국 여론끌이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서 그리고 또 목표는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 관련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저도 요건 사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또 여권의 대선 주자들, 그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주자들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도 그럼 빨리 본인 재판, 헌재에게 신속 재판을 요구할 거라면 본인 재판도 빨리 땡겨야 된다고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제깍제깍 시간을 맞춰서 재판 받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탄핵 심판이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드리워진 이 형사 재판을 등치시켜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헌재에서 하는 탄핵 재판은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혐의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란죄와 또 과연 비교될 수 있는 혐의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도 그렇죠. 좀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포커싱이 다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니까 이 언론 보도의 어떤 틀이라든지 이게 다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었거든요. 11월 15일인데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뭐 예상보다 굉장히 센 형량. 뭐 그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직원을 내가 모른다라고 했다는 그건데 사실 그 굉장히 주관적인 인식이거든요. 이재명 같은 그런 정치인이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루에도 만나고, 저희도 이전에 뭐 만났던 사람 몇 번 만났는데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이거 엄청 세게 형량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공직선거법 관련은 지금 선거법에 보면은 2심 선고를 3개월, 3심 대법원 선고를 3개월. 그러면은 2월 중순에 2심, 5월 중순에 3심.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전에 그 공직선거법에 연루됐던 정치인들 보면은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뭐 서로 이제 공방하고 뭐 또 뭐 새로 증인 부르고 하다 보면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늦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지금 보수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에서는 3개월 내에 끝내라고 지금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이다. 이재명이 이제 재판을 지연시킬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재판이나 사건들 이런 거 봤을 때 피고인이 암만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어도 사실 그게 합당한 이유일진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피고가 참석을 못하게 되거나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거지라고 들어보면 뭐 여러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장하는 쪽은. 근데 사실 판사가 그거 안 받아주면 그만이었거든요. 제가 참석해본 재판을 두고 봤을 때.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이재명을 오히려 전지전능하게 비유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이거는 법을 잘 아는 그 주진우 검사 출신 그 의원이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아니 본인도 더 잘 알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이것도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제 일각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재판과 헌재의 재판,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을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것, 그리고 재판 지연이 고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제 들어본 말씀이고요.